안녕하세요. 하용모라고 합니다. 제가 발표를 하다가 혹시나 그 마이크 같은 게 안 좋아서 뒷부분이나 이렇게 안 들리시는 분이 있으면 바로 말씀 주시면 제가 무선 마이크 쓰려고 하니까요. 언제든지 잘 안 들리시면 말씀을 바로 주세요. 오늘의 그 주제는 파이썬으로 클라우드 하고 싶어요. 오늘 H3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진행되는데 마지막 시간에 발표를 하게 됐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하용호라고 합니다. 바로 있는 실물보다 사진이 잘 나와서 좀 민망한데요. 바로 비교가 돼서. 저는 제 이름 소개할 때 이렇게 용이랑 호랑이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는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들 안 까먹고 잘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식상한 설명이지만. 이번에 발표할 게 이제 분산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병렬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 이름을 이렇게 한번 소개를 해봤어요. 얼마나 세상에 분산이 되어 있냐, 사용호라는 이름이. 용어 복집, 용어 초밥, 용어 성과, 용어 노래 연습자. 굉장히 많아요. 용어 목욕탕도 있고. 하이라이트는 용어 술 마시는 노래방이죠. 그 강원도 선두리 어시장에서 하용호라는 어시장, 횟집으로 아나운서이죠. 어떤 용어가 세상에 얼마나 분산되어 있는가 알았는데요. 감사합니다. 웃어주는 분 계셔서. 오늘의 주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파이썬으로 분산 처리도 해보고 병렬 처리도 해보고 클라우드를 써보자는 겁니다. 제가 핀마이크가 익숙치 않아서 그냥 무선을 쓸게요. 이 주제가 멋있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파이썬도 들어가고요. 안 멋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분산 처리도 들어가고, 병렬 처리도 들어가고, 클라우드도 들어가요.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이게 주제가, 먼저 이 주제에 대해서 인기 투표를 우리가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주제가 얼마나 인기가 많은가 가지고 당을 정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저는 내심 기대를 했죠. 뭔가 좋은 키워드 다 들어가니까, 뭔가 굉장히 인기가 많지 않을까. 이거 내가 대신 키노트를 하게 되면 어떡하나.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 있죠, 그죠? 우리가 어디 있냐면, 여기, 끄트머리에. 구석에 있죠, 구석에. 끄트머리에 있어요, 이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충격적인 일이죠. 우리가 마이너라니. 아니, 이런 훌륭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런 구석탱이방을 주다니. 내가 내년에는 내가 어쨌든 이런 되게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저는 사실 굉장히 괴로웠어요. 이게 저한테는 거의 어떤 남자로 갖고 있는 가장 큰 고통에 비견할 정도로 굉장히 어떤 마음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생각을 해보면, 시대는 지금 멀티코어잖아요. 전부 다 이제 집에 있는 컴퓨터도 듀얼코어, 쿼드코어고, 심지어는 휴대폰도 쿼드코어가 들어가는 세상이에요. 제 노트북보다도 더 좋은 거죠, 지금. 노트북을 바꿔야겠네요. 그리고 시대는 빅데이터예요. 1초에도, 지금도 이제 트위터에도 1초에도 수십 메가, 수십 테라씩 이렇게 사용자들 트윗이 올라가고, 유튜브에도 이제 1초에 수십 시간의 비디오가 올라가고, 오늘 아침에도 아이유의 신곡 뮤직비디오를 봐서 굉장히, 제가 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쨌든, 굉장히 기뻐하는 빅데이터라는 거 굉장히 좋은 시대죠. 훌륭한 시대예요. 아이유의 뮤직비디오를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인데, 이런 시대에 빅데이터를 처리를 하려면 당연히 빅데이터와 분산 처리를 잘하는 우리가 어떤 중심이 돼야 되는 거죠. 이거는 빅데이터가 굉장히 많다라는 슬라이드고요.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가 구석탱이 끝방을 차지하긴 했지만, 우리의 위치는 어디쯤 될까요? 우리의 위치는 사실은, 센터 오브 유니버스. 우리의 중심이에요, 우리가. 우리는 절대로 쫄면 안 됩니다.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전부 다 파이썬이나 클라우드에 관심이 있어서 오신 게 아니라, 단지 이따가 받을 경품이 탑이 나는데, 뭔가 조용히 짱 박혀있을 장소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오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분들도 다 잘 되실 겁니다. 왜냐면, 지금이 굉장히 늦은 시간이잖아요. 사실 비 오는 날 이렇게까지 와서 이 시간까지 남아있으면, 클라우드 관심이 없어도 굉장히 근성이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다들 다 잘 되실 분들이라고 믿고요. 이제 굉장히 서론이 길었는데 이제서야 발표를 진행한 지 거의 5분, 10분이 다 돼간 지야 본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의 다룰 주요 주제는 이제 시대가 빅데이터와 분산 처리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빅데이터. 굉장히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쌓이기 시작했고 우리는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도저히 한 대로 커버가 안 돼요. 그죠? 10대, 20대, 100대 클라우드 머신들을 사용을 해야지 이 데이터를 제대로 처리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빅데이터와 분산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가장 기본적인 강의는 한 컴퓨터 안에 있는 멀티코어를 활용하는 데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멀티코어를 잘 쓰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멀티코어를 잘 쓰고 나서는 여러 대의 머신을 동시에 잘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또 알아야겠죠. 어려워 보이지만 또 멋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만 쓴다고 이제 머신을 개발자의 끝이 아니라 요즘은 또 시대가 클라우드 이러잖아요. 클라우드 머신들을 자유자재로 쓰면서 분산 처리를 위해서 수십 대 수백 대를 동시에 굴리면 정말 폼나는 개발자, 네,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죠. 물론 폼이 나지만 이렇게 제일 작은 방을 차지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분산 처리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 이게 쉬운 거면 뭐 다들 하고 있겠죠. 근데 이게 숫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 분산 처리를 하거나 관심 있어 하거나 가장 큰 이유는 어렵다는 건데 왜 어려운가? 배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이게 사실 우리가 스레드 하나 쓰기도 얼마나 쉽지가 않았어요. 뭘 많이 배워야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당연히 배우기가 쉽지가 않았으니까 쓰기도 쉽지가 않고요. 그죠? 실행하기도 쉽지가 않죠. 분산 처리 어떤 고전적인 책들 같은 걸 보면 MPI니 뭐 오픈MP니 이런 책들을 보게 되는데 이 책들이 굉장히 방대하고 어려운 내용부터 시작해서 다루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배가 고파서 요리책을 폈는데 요리책 1장 1절이 벼농사 짓는 법 뭐 이런 거거든요. 1장 1챕터가 모내기예요. 모내기.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분산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네, 오늘의 주제가 이제 이게 그냥 어렵습니다 하고 끝나면 발표가 아니겠죠. 일단 원인을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원인을 좀 더 자세히 알아봤더니 작성하는데 너무 어려워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이제 뭐 오픈MP니 뭐 이런 걸 봐서 책에 있는 뭐 소스 코드를 봤는데 너무 많은 라인을 써야 돼요. 샘플 코드라고 나와 있는데 샘플 코드가 네 바닥이고 막 이래요 이제. 도저히 하기가 힘들죠, 그죠? 그리고 이제 또 분산 프로그램을 실제로 돌려보니까 네트워크나 디스크가 병목성이 될 때도 또 왕왕 있더라. 환경적으로는 이렇더라. 이제 굉장히 힘들게 이런 많은 어려움을 딛고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반복 사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해서 한번 해봤는데 이렇게 세팅을 바꿔서 또 한 번 돌려봐야 되고 이렇게 세팅을 바꿔서 또 한 번 돌려봐야 되고 이렇게 고쳐 써야 되는 일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면 이제 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 이 원인 도대체 뭘로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의 제목이 뭡니까? 파이썬이죠, 그죠? 파이썬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파이썬을 해결하나? 파이썬으로 이제 파이썬은 아마 다들 익숙하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 더 설명드리면 C나 자바가 우리가 고수준 언어라고 그러잖아요. C나 자바보다도 훨씬 더 고수준의 언어예요. 고수준의 언어라는 건 단어는 고수준, 뭔가 어렵지만 짧은 라인을 써서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걸 고수준 언어라고 그러죠. 실제로 저는 원래 C 언어부터 이제 프로그래밍을 시작을 했는데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C 언어가 나오면서 뭔가 기계어로 막 수만 라인을 써야 되는 걸 C 언어로 이제 몇 줄로 해낼 수 있게 되었다. 굉장히 생산성이 좋아졌다. 마찬가지로 C 언어에서 파이썬을 쓰시게 되면 똑같은 기분을 맛볼 수가 있어요. 내가 그 많은 걸 안 써도 되는구나. 파이썬을 쓰게 되면 거의 생각의 속도로 코딩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생각이 느리면 뭔가 방법이 없겠는데 뭐 그때는 뭐 수가 없어요. 뭐 파이썬 할아버지가 와도. 그렇지만 거의 생각의 속도로 코딩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엄청나게 즐겁고 프로그램을 신나는 일로 만들어줍니다. 이런 파이썬을 써서 분산 처리 프로그램을 쓰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문제들을 정말 쉽게 풀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MD5 해시값을 구하고 싶다. 일도 아니에요, 이거. 파이썬에서 저 한 줄로 끝나요. 너무 간단하죠, 그죠? 예를 들어서 파일을 압축을 하고 싶다. 저게 전문입니다. 저게 돌아가요. 컨트롤-C, 컨트롤-V에서 붙이면. 뭐, 웹페이지를 긁어오고 싶다. 역시 뭐 한 넉 줄밖에 안 됩니다. 그건 일도 아니에요. 자, 레스트 웹서버를 만들고 싶다. 뭔가 좀 더 수준이 있어 보이죠, 그죠? 레스트 웹서버, 이름도 막 레스트도 들어가고, 웹서버도 들어가고. 그렇지만 제가 무슨 말 할지 아시겠죠? 역시 일도 아닙니다. 저 7줄의 코드가 실제로 동작하는 레스트 웹서버 코드이고 잘 돌아가요. 많은 사용자가 생각보다 많은 사용자가 수용을 하고요. 파이썬은 이 정도 생산성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해하기도 굉장히 쉽고요. 참고로 여기 막 신텍스 하이라이팅 돼 있는데 이거 제가 다 오피스에서 이제 손으로 다 입힌 거예요. 신텍스 하이라이팅. 힘들었어요, 진짜. 그 코드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온 이유가 사실 거기에도 또 있는 거죠. 이제. 파이썬의 장점이죠. 신텍스 하이라이팅도 쉽게 할 수 있다는 게. 네. 자, 이런 파이썬을 쓰면 아까의 맞아요. 요 이야기 빼먹을 거예요. 근데 파이썬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그렇게까지 많이 쓰이지는 않는데 이게 외국에 달해요. 이게 어떤 차트냐면 오른쪽으로 가면 2011년이고 왼쪽에 이제 2004년이고 C 대비 각 언어가 얼마의 포션을 차지하고 있느냐. C를 100이라고 봤을 때 자바는 한 70%의 인기를 가지고 있다. C를 100이라고 봤을 때 파이썬 한 20%의 인기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체감은 이거보다 훨씬 낮은데 외국에서는 파이썬 어떤 새로운 주류 언어 중에 한 개인 거죠. 유명한 스크립트 언어인 펄이나 루비보다 훨씬 더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그래프를 보고 역시 자바가 짱인데 자바 해야겠어 이러시면 안 돼요. 파이썬이 주는 거예요.
생각을 잘못하시면 안 돼요. 마인드 아니에요. 좋은 언어입니다. 자, 이 파이썬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작성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점은 아까 전에도 보셨던 그 샘플 코드에서 느끼시듯 작성 완전 쉽습니다. 많은 라인을 써야 되는 것도 관련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아주 짧게 풀어낼 수가 있어요. 네트워크나 디스크가 변곡점이 된다는 거는 이런 파이썬 같은 고수준 언어, 스크립트 언어에게 오히려 장점이 돼요. 왜냐하면 프로그램 수행 속도가 약간 느려지는 부분은 네트워크나 디스크 변곡점에 묻혀버려서 표가 안 나요. 그러니까 오히려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네. 그래서 쉽게 쓰고 표 나는 데서 우리가 열심히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표 안 나는 데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니까. 네. 그래서 계산드린 건 다 상쇄가 됩니다. 강점만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의외로 반복사항이 되지 않고 조금씩 고쳐 써야 되는 일은 뭐 아까 봤듯이 이제 한번 쓸 코드 딱 짜기 좋은 인터프리터 언어의 장점을 그대로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파이썬을 이용하면 굉장히 쉽게 분산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쉬운지 어쩐지 한번 이제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썬으로 하는 분산 프로그램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멀티코어를 잘 쓰는 일이에요. 파이썬에서 멀티코어를 잘 쓰는 일. 자, 멀티코어를 잘 쓰는 일을 이제 딱 생각해 보면 뭘 쓰면 될까요? 대답 안 하실 거 알고 있어요. 그냥 해본 거예요. 네. 처음에 떠오르는 게 딱 있죠, 그죠? 스레드가 떠오르죠? 스레드를 잘 써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질문을 던져서 대답을 하는 거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저는 안 해요. 네? 이민가 짜고 치던가 그래야겠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니라 프로세스에서 파이썬이든 뭐든 보통의 언어에서 멀티코어를 잘 쓰기 위해서 첫 번째 접근한 어프로치가 스레드를 쓰면 되지, 멀티 스레드 프로그램을 쓰면 되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스레드가 CPU들에게 잘 나눠져서 잘 돌리구나. 그럼 파이썬에서도 스레드를 한번 써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파이썬에서 간단한 덧셈 프로그램을 제가 하나 만들게요. 이게 코드인데 막 코드가 있지만 심플하게는 이제 스타트부터 엔드까지 더하는 프로그램과 그거를 스레드로 한 개를 띄우는 프로그램이에요. 네. 요거를 스레드를 해서 띄웠더니 결과가 요걸 계산하는데 3.5초가 걸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스레드를 두 개를 쓰면 더 빨라지겠네? 그죠? 그래서 아까 전에 비하면 이제 스레드가 한 개 더 추가됐어. 이게 이제 라인 하나가 더 늘었네요. 네. 스레드 한 개일 때 3.5초다. 그럼 스레드 두 개를 쓰면 대략 몇 초가 걸려야 될까요? 우리가 어떤 그죠? 상식에 의거해서 봤을 때 절반 정도 되면 좋겠다. 1.8초 정도를 바라볼 수 있잖아요. 바라는 건 죄가 아니니까. 근데 실제로 결과를 보니까 4.2초가 걸렸어요. 더 빨라져도 불만일판에 지금 더 느려진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더 느려요. 파이썬에서 이걸 쓰면 어떻게 되는 거지? 파이썬을 이용을 해서 분산 처리를 알아보려고 했던 우리들의 어떤 지식 채널 시작부터 망한 거죠, 그죠? 지금 네, 시작한 지 지금 15분 정도 경과된 상황에서 굉장히 난관에 봉착했는데요. 방법이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한번 자세히 한번 알아봅시다. 원인을 알아야지 대처를 해낼 수가 있으니까.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길이가 안 녀석 때문입니다. 길이 뭐냐? 길 하면 그냥 길 가는 길? 아니면 가수길? 굉장히 식상한 기획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역시 안 온대요. 역시 이런 거 하는 게 아니었어. 예, 길이라는 거는 글로벌 인터프리터 락의 약자예요. 글로벌 인터프리터 락이 뭐냐?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파이썬은 네, 우리가 자바가 JVM 위에서 돌듯이 파이썬도 파이썬 버추얼 머신이라는 거 위에서 돌아요. 파이썬 버추얼 머신 위에서 이제 스레드들이 막 알아서 돌게 되는데 그 JVM이 이제 안쪽에서 각종 변수, 오브젝트, 메모리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해줄 거고 그것도 역시 어떻게 보면 하나의 프로그램이니까 안에서 내부 객체들을 잘 보호를 하고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파이썬 버추얼 머신도 내부 객체들이 이렇게 막 있어야 될 거고요. 뭔가 내부 객체 치고는 뭐 고양이랑 커피랑 주사위도 있는데 그 사소한 부분을 넘어가 주시고 예를 들어서 스레드 1과 2가 있는데 각자 자원을 하나씩 접근을 해야지 스레드 3과 4가 예를 들어서 자원을 커피 자원을 한꺼번에 마시려고 그러면 뭐 사고가 나겠죠. 메모리가 어그러진다든지 뭐 장비가 맛이 간다든지. 그래서 버추얼 머신도 하나의 프로그램이고 역시 안에 있는 많은 인스턴스들을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이런 인스턴스를 관리를 할 때 우리가 첫 번째 떠오르는 건 뭐죠? 뭐를 쓰면 될까? 락을 쓰면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 락을 써야 되는데 락을 쓰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엄청 큰 락을 이렇게 듬성듬성 몇 개 쓰는 방식이 있고 자잘한 락을 이제 다다다닥 이제 여러 개를 쓰는 방식이 있어요. 먼저 엄청 큰 락을 쓰는 방식을 우리가 코스 그레인드 락이라고 합니다. 큰 탑을 만들어야 돼요. 탑을 만들어야 되는데 코스 그레인드 락은 그냥 큰 덩어리를 척척척 몇 개 얹어서 만드는 거예요. 굉장히 만들기는 쉽겠지만 뭔가 허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코스 그레인드 락으로 락을 조인을 한다면 이렇게 덩어리를 묶게 될 거고
그럼 한 번에 이제 두 덩어리가 만들어졌으니까 두 덩어리만 동시에 쓸 수 있게 될 거예요. 동시성이 떨어지게 되죠. 이거야 반대에 있는 게 이런 듬성듬성락의 반대에 있는 걸 우리는 파인 그레인드 락이라고 해요. 이번에 모래알로 탑을 쌓은 거죠. 굉장히 멋있는 결과물을 만들 수 있지만 저쯤 되면 공예조 그죠?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죠? 파인 그레인드 락은 뭐 좋은 성능을 얻어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만드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 상황에서는 이제 각 오브젝트들을 다 동시에 쓸 수 있겠지만 잘 보여주면서 저걸 만드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자, 그러면 이 파이썬은 도대체 어떤 선택을 했느냐? 이분이 파이썬의 아버지 귀도반 로썸이라는 아저씨예요. 뭔가 배도 살짝 나오신 것 같고 즐겁게 웃고 이제 맥주를 드시고 계시죠. 참고로 이분은 이제 파이썬을 만들어서 현재 구글에 계신 거예요. 이제 구글의 3대 언어가 C++, 자바, 파이썬. 구글은 세 가지 언어를 써요. 파이썬은 당당히 메이저죠. 실제 코드 라인수로 보면 파이썬을 더 많이 쓴다고 그래요. 다른 언어들보다. 워낙 이제 생산성이 좋다 보니까 아까 말했듯이 생각의 속도로 그 사람들 생각도 빠를 테니까 생각의 속도로 짤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쓴다고요. 그래서 이분도 이제 우리 내부의 파이썬을 잘 개선해 달라고 하면서 이제 현재 구글에 가 계시고요. 이 귀도반 로썸 아저씨가 파이썬에서 파이썬 버추얼 머신 안에 락을 뭐를 채택을 했느냐? 원빈 락, 글로벌 인터프리터 락이라고 부르는 락 한 개만 만들었어요. 도대체 이제 이렇게 된 거죠. 모든 스레드가 락 하나만 보고 살아야 되는 거야. 굉장히 충격적이죠. 왜? 도대체 우리가 바란 건 CPU들이 이제 이래요, 나도 이래요, 맨날 이래요 이러면서 이제 다 이렇게 계속 일을 잘 하는 걸 바랬는데 실제로는 길 때문에 길을 잡은 애 하나만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그죠? 막 놀아요 이제 보면. 네. CPU들이 CPU는 안 뜨거워져서 좋긴 하겠는데, 그렇죠. 팬이 필요 없는 머신이 만들어지죠. 그렇지만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너무 궁금하죠. 도대체 왜 그러셨나? 왜 그러셨어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기능적인 이유가 있고 시기적인 이유가 있는데 먼저 기능적인 이유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길을 도입을 하면 이런 장점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만들기가 너무 쉬워져요. 내가 생각해도 너무 쉽죠, 그죠? 한 개만 있으면 얼마나 만들기 쉬웠겠어요. 그리고 이걸 만들기 쉽게 하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파이썬 버추얼 머신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자바 버추얼 머신의 가장 큰 특징은 가비지 컬렉션을 잘 해준다는 게 있죠. 그러니까 파이썬 버추얼 머신도 버추얼 머신이니까 가비지 컬렉션을 잘 해줘야 되고, 가비지 컬렉션을 만들 때 길이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비지 컬렉션을 하기 위해서 이 자원이 쓰이고 있나 안 쓰이고 있나를 세야 되거든요. 그걸 레퍼런스 카운팅이라고 하는데 무조건 락 하나 잡고 세고 풀고 락 하나 잡고 세고 풀고 이런 식이라면 굉장히 개수 세기가 쉽겠죠, 그죠? 동시에 난 내가 이거 읽었나 어쩌나 이렇게 생각할 거 없이 그냥 락 딱 잡고 세고 풀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가비지 컬렉터 만들기도 좋기 때문에 길이 이제 굉장히 좋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비지 컬렉터 이렇게 길이 도입이 되면 동시에 뭐가 있었냐면 어떻게든 파이썬에서는 한 번에 한 스레드만 돈다는 게 지금 앞에서도 보셨죠. 파이썬 확장 모듈을 만들기가 파이썬은 보통 C나 C++로 확장 모듈을 만드는데 보통 우리가 확장 모듈을 만들 때도 스레드에 고민을 해야 되지만 파이썬은 무조건 한 스레드만 돈다는 게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 확장 모듈을 만든 사람이 스레드에 대해 고민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만드는 거예요. 물론 생각을 많이 하시면서 만들겠지만 어쨌든 큰 고민 없이 만들 수 있게 되고, 파이썬이 대중에게 보급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웬만큼 생각나는 거의 모든 라이브러리가 만들어져 있다. 내가 필요한 건 이미 다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고 가장 큰 매력 포인트였거든요. 어떻게 보면 파이썬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인 엄청난 라이브러리는 길 때문에 가능했고, 이 길 때문에 어떻게 보면 파이썬이 굉장히 쉽게 퍼질 수 있었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기능적인 부분은 이런데 사실 우리가 또 시기적인 부분도 감안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 길이라는 이 아저씨가 파이썬을 처음 만들 때가 1990년대 초반이에요. 92년쯤에 아마 만드셨을 텐데 이때는 멀티코어는 남의 나라 이야기는 아니고 미국에서 만들었을 테니까 뭔가 하여간 먼 미래의 이야기였죠. 한 2005년 그때부터 멀티코어 이런 게 많이 이제 나왔죠. 90년대에는 어차피 거의 대부분의 컴퓨터가 CPU가 한 개이던 시절이고, 이때는 C든 C++이든 어떤 언어든 C 분할로 CPU를 나눠 쓰던 시대예요. 이제 CPU 한 개를 그냥 시간으로 잘라서 잠시 네가 이 스레드가 쓰고 잠시 이 스레드가 쓰고, 그러니까 어차피 길을 쓴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CPU 한 개에 시간 나눠서 쓰는 거니까 한 번에 한 스레드만 도는 거니까 당시로서는 길이 특별히 손해볼 게 없는 거예요. 차라리 락을 여러 개 다단계 잡는 것보다 한 개만 잡았다 한 개만 푸는 게 속도적으로는 이득을 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이죠. 90년대라는 걸 감안을 하면 충분히 합리적인 선택일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멀티코어 시대라는 데 있고,
그렇게 한번 쫙 커지고 나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확장 모듈들이 다 길에 기대고 있는데 이제 길을 없애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뭔가 우리가 프로그램을 배포하고 나서 패치를 하려니 막 암담한 그런 상황과 되게 비슷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냥 길은 쭉쭉 가고 있고 이제 아직까지도 길은 남아있어요. 어쨌든 여기 길이 있어서 우리가 멀티코어를 잘 쓸 수 없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텍선에서 스레드를 도대체 왜 만든 거야? 이게 못 쓴다면 스레드를 아니 만들 필요조차 없는데?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길은 정확하게는 그 CPU 계산일 때만 잡는 애예요. 무슨 소린 거 아니?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면 대부분 계산 부분과 I/O 부분으로 나뉘게 되죠. 계산 부분은 길에 영향을 받아요. 그렇지만 I/O 부분은 영향을 받지 않고 이제 그 이득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그램이 CPU 부분 저만큼 I/O 부분 저 빨간색만큼의 포션을 차지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면 실제로 이제 스레드 3개를 만들게 되면 계산 부분은 이렇게 길 때문에 한 번에 하나밖에 못 돈다 하더라도 리드 라이트 부분은 동시에 중첩해서 일어날 수 있고 그래서 얘는 요 끝이 끝나던 게 이제 더 빨리 끝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만드는 대부분 프로그램은 어디에서 바운드가 걸리냐, 어디에서 바틀렉이냐 걸리냐 보면 이 I/O에서 바운드가 걸리기 때문에 파이썬으로 스레드를 쓴다고 해도 대부분의 프로그램에서 좀 더 빨라지는 효과를 느낄 수는 있습니다. 물론 근데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이 전부 계산만 하는 프로그램이라면 앞에서 봤던 것처럼 더 느려지는, 아까 전에 1부터 뭐 얼마까지 더하기 완전 계산만 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때는 좀 더 느려지는 거죠. 얘를 회피하는 방법이 있어야겠죠. 계산이 많은 스레드 도대체 방법이 없냐? 방법이 이쪽 있으니까 요걸 해주는 게 바로 멀티프로세싱이라는 모듈입니다. 2.6부터 추가된 파이썬 멀티프로세싱 모듈이 스레드 대신에 프로세스를 만들어줘서 이제 이걸 회피하게 하는 부분인데요. 다음 페이지부터 차근차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참고로 그 지금 중간중간에 간지처럼 요 형식으로 나오는 슬라이드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 그 발표하는 데 있어서 핵심 키워드들을 그 발표하는 템플릿이기 때문에 이런 형식으로 나온 거 보면 기억해 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멀티프로세싱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어떤 그런 생각을 하죠. 스레드가 부실해? 스레드가 부실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스레드가 부실하면 이거 없으면 잇몸을 하면 되듯이 그죠? 스레드가 부실하면 프로세스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인사도를 이걸 쓰면서 이게 특정 회사의 상표라서 이게 될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포토샵으로 이제 이건 안사돈 뭐 이렇게 막 음사돈 이렇게 만들어 보다가 너무 형태가 추접스러워서 다시 원본을 넣어놨어요.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한 게 스레드가 부실하면 프로세스를 쓰면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스레드를 쓰던 사람이 프로세스를 어떻게 프로그램을 쉽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 일단 프로세스를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 길이라는 거는 한 파이썬 인터프리터 프로세스 안에서만 유효한 거니까 프로세스 하나 안에서 스레드를 2개를 쓸 때는 동시에 못 돌았지만 프로세스 2개를 띄워주면 프로세스 2개가 동시에 잘 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요 멀티 프로세싱 모듈을 이용해서 아까 그 코드를 약간 고친 거, 지금 빨간색 부분이 약간 고쳐진 부분인데요. 물론 안 고쳐졌죠. 약간 고쳐서 실제로 프로그램을 돌려봤더니 예전에 스레드 2개일 때는 4.2초 걸리던 프로그램이 스레드 2개일 때는 4.2초 걸리던 게 프로세스 2개를 해봤더니 자 이번엔 몇 초가 나면 될까요? 1.8초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수행 시간이 정확히는 절반 이하로 줄었는데 이게 이유는 저 4.2초가 원래 한 개 노는 것보다 더 느려졌던 상태라서 더 2배 이상의 극적인 효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성공했어요. 프로세스를 쓰면서 파이썬도 이제 멀티코어를 잘 쓸 수 있게 되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멀티프로세싱의 가장 큰 장점은 이걸 만든 사람들이 애초에 생각했으니까 멀티프로세싱 모듈을 만든 목적 자체가 스레드에 익숙한 사람들, 그렇지만 멀티프로세싱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스레드 쓰듯 그대로 작성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API를 똑같이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문서 편집기에서 바꾸기 기능해서 바꾸면 돌아가요. 굉장히 잘해놨죠.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스레드를 프로세스로 고치고 이름들도 앞에 인자만 바뀌고 앞에 라이브러리 패키지 이름만 바뀌고 그대로예요. 스레딩 컨디션 쓰고 있는 거를 좀 바꾸기 기능으로 멀티 프로세싱을 바꿔주고 쭉 바꿔주면 대부분의 코드가 이름만 바꿔줘도 멀티 프로세스로 잘 동작을 해요. 굉장히 잘 만들어놨죠. 물론 전부 다 그냥 이걸로 된 건 아니고요. 이제 몇 프로의 경우에는 우리가 손으로 좀 더 손봐줘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마저 안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나쁜 사람이니까 그거는 뭐 해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멀티 프로세스 프로그램을 굉장히 쉽게 만들어놨다. 그래서 그 멀티코어를 잘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파이썬 멀티코어 잘 쓸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파이썬 멀티코어를 잘 썼으니까 이번에는 여러 대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방금 그 이야기를 듣고 파이썬에서 이제 스레드 대신 멀티코어가
프로세스 쓰는 이야기를 듣고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어요. 스레드가 부실해서 프로세스를 쓰다니 꼼수 같다. 뭐야 이게 지금? 응?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이게 대량 분산에서는 원래 프로세스가 답입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스레드는 어차피 한 컴퓨터 안에서 제한될 뿐이죠. 우리가 뭐 스레드를 100개, 1000개를 만든다 하더라도 그건 한 컴퓨터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죠. 그런데 그 머신과 머신을 넘어들려면 결국 프로세스와 프로세스가 통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큰 규모로 분산시키려면 프로세스와 프로세스 그리고 프로세스 간의 통신으로 만들어야 된다면 한 머신 안에서 만들 때도 처음부터 프로세스로 접근한 다음에 또 다른 머신들에 나와줄 때도 프로세스를 띄우고 하는 식으로 만드는 게 처음에 만들어서 더 크게 확장할 때 더 편해질 수가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공부를 하면서 익히게 되는 많은 그 분산 프레임워크들이 프로세스에 기반해서 동작을 하고 있어요. 스레드보다도. 지금 말했던 똑같은 확장성의 문제 때문에요. 근데 또 여기서 참 인생의 진리 이런 거는 또 이제 짚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이게 이제 회전목마 사진인데 이 원래 스레드라는 게 왜 나왔었냐면 아주 초창기에는 프로세스와 프로세스의 통신으로 뭔가 동시에 하던 일들을 다 처리했어요. 이제 프로세스를 여러 개를 써서 일을 처리하던 시절이죠. 근데 이제 프로세스 하나를 띄우기가 너무너무 이제 비용이 많이 드니까 느리니까 좀 가벼운 프로세스 없을까? 그러면서 라이트 웨이트 프로세스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스레드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스레드를 만들어서 이제 멀티코어 시대까지는 굉장히 우리가 각광을 받았죠. 뭐 괜찮은 스레드 아키텍처 이러면서. 그런데 이제 다시 클라우드 세상이 되고 한 대에서 커버가 안 되는 세상이 되니까 지금 다시 프로세스로 이제 돌아오게 된 거죠. 프로세스와 프로세스의 통신으로. 참 세상 말타고 돌고 도는구나. 우리가 비록 어떤 가장 작은 강의실에 있지만 언젠가 키노트를 하게 되겠구나. 네, 그런, 그렇죠. 여러분 다들 힘내시고요. 뭐지? 네, 뭔가 응원 멘트가 들어갔는데요. 네. 자, 어쨌든, 프로세스가 굉장히 좋다는 거, 의외로 이제 다시 대답을 할 수 있다는 거를 보고 나서, 그럼 이 프로세스를 어떻게 하면 쉽게 뿌려줄 수 있을까? 머신들한테 프로세스를 뿌려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일일이 복사를 하고 실행하고 이러면, 그냥 기다리지 뭐 분산 처리 안 돼도 돼. 이렇게 마음먹을 수도 있잖아요. 쉽게 뿌려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파이썬님은 안 되는 게 없어요. 패러럴 파이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름은 마치 새로운 파이썬 구현체 같지만 그냥 파이썬 라이브러리 이름이에요. 패러럴 파이썬이라는 홈페이지 가서 그냥 다운받아서 깔면 임포트 pp 해서 이제 라이브러리 불러서 쓸 수가 있는데요. 패러럴 파이썬의 가장 큰 특징은 홈페이지가 멋이 없어요. 그래서 70년대 홈페이지가 70년대 인터넷이 없었으니까 어쨌든 굉장히 구닥다리 홈페이지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쓰기 쉽습니다. 명령어가 정말 몇 개 안 되고 정말 몇 개 안 되는 명령인데 너무 잘 돌아요. 이렇게 좋을 수가 있어요. 이게 임포트 pp의 어떤 코드 루틴인데요. 지금 보면 이제 제가 머신을 3개를 준비했어요. 1.2, 1.2, 2.3, 2.4. 1.3과 1.4는 내가 워커 머신으로 쓰겠어요. 그래서 그 pp를 깔고 나면 ppserver.py라는 게 깔리거든요. 그래서 ppserver.py 마이너스 이제 오토 디스커버리 모드, 마이너스 A 모드로 2대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1.2 머신에서는 수행을 어떻게 했냐면 pp 서버는 그냥 스타라고 하면 이제 이미 내가 이렇게 띄워놓은 걸 얘들이 알아서 그냥 다 찾아줘요. 내가 뭐 IP가 얼마 있다 이런 거 필요 없이 pp 서버가 알아서 브로드캐스팅해서 지금 워커 서버가 어디 있는지 찾아냅니다. 찾아내서 우리가 실행하고자 하는 펑션을 잡서버.서브닛으로 넣어주면 이 펑션이 복사할 필요 없이 이 펑션이 알아서 얘가 전송을 해서 여기에서 프로그램을 수행을 해서 결과물을 가져다줘요. 아무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중간에 머신을 추가해줘도 되고 빼도 되고 그래도 잘 됩니다. 굉장히 편하죠, 그죠? 이렇게 변할 수가. 그냥 이것만 쓰면은 분산 처리가 되는 거예요. 막 이제 펑션이 나뉘고 가서 실행되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걸 사실 내가 10대를 쓰고 있는데 이거를 수행하기 위해서 막 파일을 복사를 해야 되고 막 이런 막 파일 복사하는 중에 누가 덮어쓰고 아줌마가 막 청소한테 꺼버리고 막 엉덩이로 파고 내리고 막 난리 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상황에도 얘들을 다 대처하는 거죠. 죽으면 다시 띄워주고 그 프로그램 다시 다른 노드에서 실행되고 이런 것까지 다 해줍니다. 굉장히 쉽게 병렬 처리, 여러 대의 컴퓨터를 써서 병렬 처리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뭐 간단히 실험을 해봤더니 뭐 1에서 1, 10, 100, 뭐 하여간 큰 숫자까지 더하기를 해봤더니 한 노드일 때는 9.3초 걸리던 게 두 노드일 때는 5.1초가 걸리고 세 노드일 때는 3.5초 걸렸어요. 이제 뭐 두 대 될 때는 절반으로 줄고 세 대 될 때는 3분의 1로 줄고 이렇게 속도 게인을 얻을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게 정확하게 딱 떨어지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일을 나누고 다시 이제 합치고 하는 데 되는 기본적인 오버헤드가 있기 때문에 머신은 무조건 많이 나누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뭐 1초짜리 일을 시키는데 100대한테 나누면 뭐 일 나누는 게 더 일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적당한 스케일에 적당한 규모를 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패러럴 파이썬의 장점은 싱글 코어의 멀티코어 활용을 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다른 머신에게 프로세스를 나눠줄 수도 있지만 생각해보면 그걸 다른 머신이 아니라 내가 나한테 나눠줘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머신 안에서 여러 개의 코어를 활용하는 데서 쓸 수도 있고, 이제 워커 머신 자동 찾기 기능이 있기 때문에 IP-님원 이런 복잡한 걸 생각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띄워놓고 중간에 막 이렇게 낑겨들어서 워커를 추가를 해도 되고, 돌리는데 좀 느리다 싶으면 워커를 몇 개 더 추가를 해도 되고요. 이제 그런 유동적인 다이나믹을 가질 수 있다는 거와 이를 콜백 형태로 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말만 적어놓으면 그런데요. 이 패러럴 파이썬 홈페이지에 가보면 패러럴 파이썬을 이용해서 퀵소트 엄청나게 많은 양을 퀵소트하는 방법 같은 것도 들어가 있어요. 사실 퀵소트 생각해보면 이제 콜한 거 안에서 또 콜하고 또 콜하고 뭔가 제기적이고 뭐 이러니까 되게 이거를 하면 어떻게 하지 싶은데, 여기에서 그거를 하기 위한 어떤 실행 방법 형태들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어서 홈페이지에 가보면 그런 소스들을 보고 쉽게 우리가 아는 대부분 형태를 다 수행 병렬로 처리해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파이썬에서 여러 머신도 쉽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죠. 굉장히, 쉽죠, 그죠. 나만 쉽나? 어쨌든, 자,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클라우드를 써봅시다. 뭔가 이제 요즘 세상에는 클라우드 좀 써줘야지 이제 폼이 난다, 뭔가 멋있다, 이런 이야기 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클라우드하고 이제 분단 처리하면 요즘 제일 유명한 거는 사실은 하도비랑 웹뉴스입니다. 뭐 이전부터 하중 웹뉴스 이런 게 유명하다는데, 뭐 이제 이런 건 못 쓰나요? 이런 건 말 안 하나요? 물론 그건 또 다 말합니다. 이런 거는 어렵나요? 어렵지 않아요. 그죠? 이분도 참 요새 구설수에 많이 부르시니 힘내세요. 어쨌든. 자, 그러면 그 웹뉴스, 그 하도비나 뭐 이런 것들의 그 근간 방법론인 웹뉴스에 대해서부터 먼저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가 웹뉴스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이 익숙하게 들었는데, 사실 실제로 이게 어떻게 도는 형식인가에 대해서는 가물가물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 맨 처음 나온 거는 2004년 OSDI라는 논문에서, 구글 사람들이 쓴 논문에서 이렇게 내용이 나온 거거든요. 이 논문을 물론 여러분들은 훌륭하신 분이니까 다 읽었겠지만, 제가 조금 더 쉬운 형태로 축약을 한번 해봤어요. 웹뉴스는 어떻게 하는 거냐? 웹뉴스를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나는 반장이다. 자, 여러분이 반장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어느 날 선생님이, 이 책에 있는 각 단어들이 몇 번씩 나왔는지 세워줄래? 별걸 다 시키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선생님이 이런 거 시켰어요. 그럼 이제 해야죠. 그죠? 학생이니까. 근데 준 책이 이거야. 위키피디아 프린티드 에디션이에요. 참 선생님 별의별 꾼들 맛이 많아요. 그죠? 이런 거였어요. 얘를 단어로 세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요거 참 그죠? 다 안 나오는 상황이죠. 그렇지만 나는 누구? 반장이죠. 그죠? 반장은 애들이 있죠. 물론 요즘 애들이 말을 안 듣지만 그래도 말을 들어준다는 가정하에서 책을 자릅니다. 책을 열심히 잘라서 아내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나눠줘서 이제 책을 1페이지에서 100페이지까지 첫해, 100페이지에서 200페이지까지 첫해 이렇게 나눠주고 각 애들한테 니네가 받은 종이 안에서 단어를 세가지고 숫자를 세줄래라고 했더니 위키피디아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KTH 멋있다. 지금 밑에 머리가 가려서 잘 안 보이시겠네요. 저희 제일 중요한 사장님 월급 많이 지원이 있는데, 그런 게 안 보이면 안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단어를 잘라냈어요. 자, 내가 애들 100명한테 시켜가지고 각 페이지를 나눠주고 이제 단어를 세라고 했어요. 이거 참 좋은데, 이제 내가 100명한테 이걸 수긍하러 가듯이, 야, 이거 했니? 내용 좀, 이거 했니? 내용 좀 물으러 가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죠. 그죠? 그럼 이렇게 나온 내용을 다시 이제 수거하는 거를, 다시 모으는 거를 분단장애들한테 시키기로 합시다. 이거를 분단장애들 3명을 뽑아가지고, 야, 너는 A부터 Z, 너는 기획에서 미음 모아, 너는 시에서 끝까지 모아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분단장이 외치는 거예요. 얘들아, A부터 Z까지 나한테 줘. 얘들아, 기획에서 미음까지 나한테 줘. 그럼 애들이, 이거 너한테, 이거 너한테 하면서 쭈쭈쭈 이제 한 3명 있는 애들한테 이제 다시 이걸 이제 모아줄 거예요. 그죠? 모아주면 우리는 얘들이 모은 결과만 프로세싱해서 결과만 보면 굉장히 많은 양을 쉽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사실은 말이 이름이 웹뉴스지 내가 약간 똘똘한 반장이라고 가정했을 때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할까 생각해보면 굉장히 당연한 형식의 어떤 방법 처리를 보입니다. 너무 쉽죠, 그죠? 이걸 괜히 어려운 것처럼 사람들이 포장을 많이 해요. 웹뉴스는 다시 정리하면 큰 작업을 잘게 나누기, 종류별로 모으기, 이걸로 처리하는 방식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쉬운 웹뉴스는 도대체 왜 이렇게 인기를 끌었느냐? 그냥 이것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인기가 많았지? 구글 링크 친다는 위험에 기인한 건가? 그렇죠. 구글 링크에 경배하라. 그게 아니라 이 웹뉴스가 떴던 가장 큰 이유는 물론 구글이 쓴다는 구글이 쓴다는
그 어떤 훌륭한 명성에 기인한 점도 있지만 바로 하둡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둡은 어떤 거냐면 램디우스를 실행해준 프레임워크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하둡 이전에 해야 됐던 우리가 분산 처리하기 위해서 해야 됐던 일들은 그 분산 처리를 하기 위해서 신경 써야 됐던 많은 일들을 하둡이 거의 대부분 처리해주고 있는 거죠. 예전에 하둡 이전에 분산 처리에서 고민해야 됐던 것들은 일을 어떻게 분배할까, 프로그램을 어떻게 원격에 전송하나, 이제 남은 일의 스케줄링은 어떡하지? 그리고 이제 돌다가 실패하면 이걸 또 어떻게 하나? 하여간 되게 많겠죠, 그죠? 이 많은 거를 우리가 다 코드로 적어줬어야 됐어요. 근데 하둡에서는 지금 이 나열했던 요 일들을 하둡이 다 해줍니다. 이 일들을 하둡이 다 관리를 하면 우리는 뭐만 생각하면 되느냐? 하둡 위에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건 맥을 어떻게 짤까? 디듀스를 어떻게 짤까? 일을 하는 거에만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쉽죠, 그죠? 분산 처리라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괴롭고 어떤 고난의 행진이던 일이 그냥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되고 그냥 그 알고리즘과 일을 처리하는 방식만 고민하는 되는 일로 굉장히 쉽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전의 분산 처리에는 이런 개발자가 필요했어요. 신과 같은 개발자, 슈퍼 개발자가 필요했죠. 그렇지만 이제는 적당히 괜찮은 개발자만 있으면 분산 처리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둡의 가장 큰 점은 분산 처리에 대한 기술적 장벽을 낮추는 거예요. 하둡은 그리고 굉장히 관리가 잘 되고 인기가 많은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어디서든 관련 자료를 여러분들이 입수를 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하둡이 굉장히 좋은 게 거의 이 정도 급으로 보고 있어요. 뭐냐면 구텐베르크 할아버지고 제 할아버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금속 활판 인쇄소를 만드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 때문에 뭐 성경이 많이 복사가 될 수가 있었고 뭐 그래서 뭐 혁명이 일어났네 뭐 이러면서 이제 어떤 그런 뭔가 대량 지식의 대중 보급 뭐 이런 거에 대한 혁신을 일으킨 사람으로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둡도 마찬가지로 이런 분산 처리에 대한 것들을 대중에게 알리고 그리고 이제 다들 그걸 쓸 수 있게 문턱을 낮춘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었고 또 동시에 하둡이라는 게 인기를 끌기 때문에 그 뒤로 이제 NoSQL이니 빅데이터니 이런 식의 어떤 다른 모든 관심이 일어날 수 있게 된 첫 번째 시발점이 됐던 게 하둡이라서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실 저는 하둡을 그렇게 많이 열심히 쓰는 편은 아니지만 그 성격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제 하둡은 자바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자바로 만들어져 있는데 따먹으면 어떡하냐? 내가 자바를 배워야 되냐? 앞에도 나왔지만 역시 자바를 배워야겠다라고 사실은 안 됩니다. 하둡을 만든 사람도 다른 사람들은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럼 어떡하지? 그래서 하둡 스트리밍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스탠다드인 스탠다드아웃 텍스트를 주고받는 형식으로 하고 프로그램 부분은 어떤 언어로든 짤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파이썬이든 루비든 어떤 언어든 하둡 스트리밍 유틸리티를 사용을 하면 하둡에서 분사해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둡 스트리밍을 배워야 되나?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파이썬 쓰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뭔가 거치면은 내가 뭔가 또 만들어서 쉬운 걸 만들어내는 이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하둡 스트리밍에 주목한 하나의 업체가 있습니다. 옐프라는 회사예요. 옐프라는 회사는 미국의 맛집 사이트인데요. 이제 뭐 우리나라 메뉴판 그런 거 비슷한 거 이제 엄청 잘 나가는 정말 잘 나가는 미국 버전인 거죠. 고객 로그와 평가에 기반한 추천을 합니다. 여기에 건전한 점은 맛있다고 해서 가면 정말 맛있대요. 그래서 이제 놀라운 점이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쓴다고 해요. 근데 옐프가 고객 로그와 평가에 기반해서 추천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하루에 100기가가 쌓여요. 이건 어떻게 처리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건? 근데 이제 옐프는 지금 이 아이폰 시리에도 들어가도 추천해주는 게 옐프의 데이터를 쓰고 있어요. 이 정도로 정말 공신력 있는 데이터를 계속 만들어내는 업체인데 100기가의 데이터를 어떻게 하나? 근데 옐프가 시작부터 파이썬을 사랑하는 업체예요. 이 회사는 사장님부터가 파이썬 매니아예요. 제가 뭔가 말 실수가 이렇게 잠시 나왔어요. 파이썬 매니아시라서 하둡도 쓰고 싶다, 파이썬도 쓰고 싶다. 그럼 만들지 뭐. 해서 만든 게 바로 MR잡이라는 겁니다. 이제 별명으로 미스터 잡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는데 정식 호칭은 MR잡이고요. 옐프에서 이게 만들어진 하둡 스트리밍을 쓰기 위해서 만든 파이썬 라이브러리입니다. 하둡 스트리밍 어쩌고저쩌고 책 내용을 보는 것도 귀찮잖아요, 그죠? MR잡을 쓰면 아까 전에 말했던 그 단어 세기 프로그램 그거를 코드로 옮기면 요겁니다. 이게 프로그램 전문입니다. 요걸 하면 단어를 다 세줘요. 이게 축약본은 샘플 아니에요. 이게 전체예요, 전체. 돌아요, 이게 실행하면. 여기서 보면 래퍼와 리듀서 두 개를 만들어줬죠. 래퍼는 지금 단어가 라인으로 들어오면 라인을 이제 콤마로 스플릿해서 나누고 그거를 단어 한 개 쭉 내놓고 그럼 그 단어가 리듀서는 이제 같은 단어끼리 주르륵 모을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장님이라는 단어가 쓰면 사장님, 뭐 여기도 내고 여기도 내고 여기도 내고 4번 나왔으면 사장님 1, 사장님 1, 사장님 1, 사장님 1이 여기에서 사장님 1, 1, 1, 1로 들어오고 그걸 이제 서메이션 한 거죠. 사장님 4가 되네요. 4분의 사장님이네요. 네, 어쨌든. 네, 그래서 이렇게 이 짧은 코드가 실제로 돕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파이썬, 하드으로 프로그래밍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우리가 맵이라는 기술가 쉽다는 건 알지만 사실 이게 개념적으로 이렇게 속지는 않아서 디버깅을 굉장히 많이 돌아야 되는데 그때마다 하드를 띄우자니 이게 계산일이 아니죠, 그죠? 얘가 굉장히 좋은 점은 로컬에서 이제 하드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드를 깔지 않더라도 MR잡만 따라서 대시대시로 러너 로컬로 해주면 로컬에서 디버깅 모드로 동작을 합니다.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컷하고 나서 이걸 하드에서 돌리고 싶다. 그러면 어려운 일 안 해도 됩니다. 하드에 깔려있는 하드폼에 가서 하드폼이 어디 깔리는지 지정만 해주고 러너만 하드브로 치면 내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하드브로 전송이 돼서 하드에서 막 돌아서 실행이 돼서 아웃풋 폴더에 그대로 떨궈져요. 너무 쉽죠, 그죠? 이거 치는 거 일도 아니잖아요. 러너 하드 하는 거. 이렇게 하드 비디머는 사실 굉장히 많이 복잡한 걸 우리는 아무 생각할 거 없이 그냥 MR3만 알고 아까 그 코드만 치면 분산 처리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렇게 멋진 세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나만 멋지냐 보니까. 네. 자, 근데 회사에 머신이 충분히 없는 거예요. 이제 분산 처리를 해야 되는데 회사에 사장님 컴퓨터 1개랑 내 컴퓨터 1개밖에 없네요. 2대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지? 그죠? 사장님 분산 처리하기 컴퓨터 100대만 사주세요. 이러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했을 경우 이제 그죠? 관대하시지 않은 사장님이라면 그 어떤 결제 무서워라기보다 이력서를 먼저 쓰도록 해라. 이제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또 이게 아니라 사줘도 문제예요. 100대를 내가 이거 설치를 하고 있어야 돼. OS를 깔고 막 하드를 깔고 못 쓰려고 그러셨죠. 사실 안 된다고 하고 우리 못하는 거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사줬어. 사줘도 안 돼. 그럼 이 일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대처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럼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사실 뭐 책을 잘 파는 회사로 유명하지만 프로그래머나 개발자들에게는 클라우드 업체로 가장 유명하죠. 이제 가상 머신을 빌리는 EC2 서비스는 이미 굉장히 유명하고요.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S3도 역시 유명하죠. 이 아마존에서 우리를 위해서 엘라스틱 멤비스라는 걸 만들어놨어요. 하드 호스팅 서비스예요. 여기서 OS도 깔고 하드도 깔아놓고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넌 돈만 내면 쓸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돈을 안 내는 돈을 안 내는 게 없겠지만 어쨌든 그죠. 얼마나 이 계약을 좋게 해놨냐면 여기는 홈페이지고요. 이게 얼마나 가격이 싸고 좋으냐면 아마존이 OS에 하드까지 설치해서 다 대령하고 머신을 안 사도 되는데 가격이 굉장히 쌉니다. 라지 인스턴스라고 하는 거의 가격표에 보면 메모리 근 8기가 CPU 4개짜리 그걸 100대를 1시간 동안 쓰는데 6달러예요. 환율로 따지면 7,000원 되나요? 사장님한테 100대 사주세요는 안 돼도 이제 7,000원 주세요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아주 정말 나쁜 사장님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7,000원만 있으면 클라우드 유저예요. 100대를 쓸 수 있어요. 프로그램을 많이 할 필요가 있냐? 아니죠. MR잡을 쓰면 8줄, 9줄이면 저 EC2 머신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EC2 머신을, 엘라스틱 멤비우스 머신을 쓰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해요. 아까 말했던 MR잡을 이용하면 MR잡이 아주 놀라운 기능이에요. 이제 러너 로컬로 이제 디버깅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마존에 가입하면 액세스 키와 스킬 키를 주거든요. 요거 두 가지만 환경 변수를 세팅해 놓고 러너만 EMR로 하면 우리 코드가 수행하자마자 아마존 멤비우스로 전송이 돼서 거기에서 멤비우스 머신들이 세팅이 다 돼서 다 돌고 다 본 결과가 아마존에 있는 S3에 저장이 돼요. 이거 하나만 해주면 돼요. 러너 EMR. 세상에 이렇게 멋진 세상이 있어요. 정말 충격적인 일이죠, 진짜. 이렇게 쉬워요, 분산 처리라는 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거 굉장히 큰 스케일로 이제 하시구나. 머신도 필요 없구나. 그럼 이제 처음에 든 생각이, 그러면 멤비우스가 제일 규모가 크니까 언제나 이걸로 장땡인가요? 세상 일이 그렇게 쉬운 게 없죠. 그죠? 이게 한번 돌려보면 제가 1메가짜리 파일을 워드 카운트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세팅이 좀 오래 걸려요. 아마존 멤비우스가 세팅이 한 5분 걸리고 1메가짜리가 실행이 1분 걸렸어요. 이거 이득 보려면 적어도 1기가, 10기가, 20기가 이런 파일을 세야지 이득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마존 멤비우스는 기본적으로 소 잡는 칼이니까 닭 잡거나 돼지 잡을 때는 앞에 배웠던 다른 방법을 쓰는 게 좀 더 이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굉장히 우리가 머신이 없다 하더라도 엄청난 머신을 단돈 10,000원이면 정말 신나게 쓸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된 거죠. 자, 리뷰 오늘 배웠던 개념들은 굉장히 많은 거를 이야기를 했었죠. 멀티 프로세싱 모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멀티코어를 잘 쓰기 위한 방법론들이었죠. 그 다음에 패러럴 파이썬, 멤비우스, 그 다음에 이제 MR잡 같은 거를 봐서 여러 대의 머신을 동시에 쓰는 방법들을 배웠어요. 마지막으로 일란스틱 멤비우스를 통해서 클라우드 머신들을 쓰는 걸 배웠어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배웠는데, 이게 제가 만든 도쿄대 그 텍스트에도 또 나눠주신 책에도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여기가 싱글코어, 멀티코어, 매니메이션, 이제 클라우드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큰 규모에서 다뤄야 되는 문제가 늘어나는 건 분명 맞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규모에 따라서 가장 적절한 방법은 항상 클라우드가 답이 아니라 매니머신이나 멀티코어나 싱글머신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다루는 규모와 다룰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다루는 방법을 잘 선택해야 되는 거죠. 다시 마지막 정리 들어갑니다. 과외가 아니에요. 마지막 정리. 문제의 크기를 잘 선정하고 적절한 분산 규모를 택하고 그리고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십시오. 그게 가장 최적의 분산 처리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